예. 이어서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이놈 외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아, 그래서 방금 했던 게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두 배가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싶었고요. 어, 사실 이제 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아,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 이건데 이 지름이 있는 거고 지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은 부채꼴이고 이게 중심각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중심각의 정의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원 위에 있는데 그 두 개의 점과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그은 홀을 어떤 부채꼴 형태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저렇게 꺾여진 것만 봐서 좀 꺾여진 게 익숙하긴 한데 원의 중심이 있고 어떤 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둥글둥글한 피자 모양 같은 것에서 요놈이 중심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그립처럼 지름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요놈과 요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것도 중심각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방금 중심각은 뭐라 했어요? 원주각의 두 배라고 했거든요. 두 배. 그래서 그러면 중심각이 지금 요 지름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몇 도가 돼야 되면 9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으면은 저 직각삼각형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직각이 원주각이 돼야 되니 원주각은 어떤 점을 원위에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원주각이 된 요놈이 이제 원주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각이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외심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가 총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지름을 기준으로 지름은 어쩌면 지름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부채꼴 속에서는 그것의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원주각으로 갖고 있는 친구는 90도이고 90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그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위에 이런 식으로 외심이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그것의 이제 중심, 외심에 이렇게 빗변의 중점, 요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요 길이를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위에 이제 외심이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문제를 봐보시면 지금 구하라는 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 O가 AC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C의 중점이 돼버리면은 방금처럼 원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A와 B와 C를 지나가는 요런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O가 이제 AC의 중점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외심을 뜻을 하고요. 외심. 그래서 AO랑 OC가 같고 그다음에 O랑 B를 잇는 것도 어전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도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 그래서 빗변의 중점이 나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외심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샬라샬라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지 간에 요놈이 이제 30도면은 여기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도 30도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외곽은 여기가 60도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었기 때문에 직각에 30도 빼는 60도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60, 60이니까 저 각도 60도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요. 둔각삼각형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둔각은 이제 직각을 기준으로 직각보다 어떻게 돼요? 요 각이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외심이 상대적으로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인 외심은 이렇게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187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 O가 직각삼각형의 지금 외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 O가 ABC의 외심이니까 뭐냐면은 요 길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같다 이거죠. ABC가 원 위의 점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7이니까 여기도 이제 7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OB도 7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예, 그러면은 답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188번. 자, A가 90도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각삼각형 ABC에서 점 O가 BC의 중점이다. 점 O가 이렇게 BC의 중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빗변의 중점이 근데 외심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 O는 A, B, C를 지나는 요런 원 위에 지름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원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찐빵 같은 원이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각이었을 때 BOA의 크기 어디를 구하는 거죠? BOA 여기를 구한다 라는 건데요. 자, 방금 썼던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바로 나오긴 하죠. 지금 ABC를 지나는 원이 저 파란 원이고 사실 이 호 AB를 기준으로 저 C를 잇는 요 놈이 사실 원주각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 25도가 원주각이다. 그럼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는 이제 두 배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요 중심과 요 호를 똑같이 이은 요 놈이 이제 중심각이거든요. 그래서 원주각의 두 배니까 그게 50도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BOA의 크기는 5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사실 대부분 80%의 확률로 나와요.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은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외심의 개념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심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 있고 내심 있는데 내심 뭐겠습니까? 외심의 반대 안 내자를 써가지고 안에 이렇게 접하는 그 원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 안에서 접한다는 원은 이번에는 원이 요 변들에 접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에 접하는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원의 중심을 여기 내심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접한다. 그래서 이 내심의 성질은 뭐냐? 이번에는 이제 변에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쪽에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원과 사실 이쪽 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성질 중에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접하는 선이요. 중심과 이 접점이란 건데요.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얘는 이제 직각의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의 중심에서 저 변이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으면은 이가 직각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지금 뭡니까? 반지름이거든요. 요 놈들이. 그럼 이가 반지름 R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길이를 가지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디까지 나아갈 수가 있냐면 삼각형을 잠깐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있고 해본다면 이 삼각형이랑 또 오른쪽 삼각형이 사실 얘도 직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삼각형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빗변 공유하고 직각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다 같다는 소리거든요. 요 각도 요 각이랑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요. 직각인데 서로 같아요. 뭐랑? 얘랑 얘가 같고 그래서 예, 여기랑도 같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었을 때도 사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각도 같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요. 어, 삼각형이 주어지고 원이 이렇게 안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을 우린 내심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내심 속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탕탕탕탕 그었는데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다 뭡니까? 이등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접해 있고 요 i를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뭐예요? 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다 x랑 y랑 뭐로 같다? 4로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점 i가 a, b, c의 내심일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i의 2가 2냐? 자, 우선은 여기가 내심이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다 뭐예요? 다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저쪽도 2라고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다 2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의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서 IE도 2고 저기 있는 IF도 2라고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IBF의 길이랑 IBD랑 같다. IBF 요놈의 각이랑 IBD 요놈의 각이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죠. 내심에서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서로서로 같아야 되는 성질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ICD랑 ICE랑 같냐? ICD는 어디냐면 이쪽이 ICD고요. 그 다음에 ICE는 저쪽인데 그쪽 요 두 개도 서로서로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2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5냐고 물어봤는데 내저번의 내저번의 반지름은 어디예요? 여기 2라고 했죠? 그래서 5가 아니라 2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심은 이렇게 삼각형 안에서 접해 있는 원을 의미를 했었고 어, 그래서 2등분을 한다라는 성질까지 쓸 수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심이랑 외심 안에서 접하냐 밖에서 접하냐 그 차이이긴 한데 보통은 외심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능 범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게 좋겠고 내심도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 성질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191번도 아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단 유형 61번 넘어가서 유형 62번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이 이제 내저번이 나올 때 활용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뭐별 하나 정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내저번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면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의 넓이. 그게 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 안에서 접하는 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뭐 편의상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요. 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다고 해보자. 원래는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다른 느낌, 내심을 활용을 해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잡고요. 이 꼭지점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예. 그러면은 총 3개의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있는데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저 3개의 삼각형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직각이고 그게 R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반지름이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은 R.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은 요것도 직각이면서 R이 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면요. 윗변이 C고 높이가 R인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첫 번째 넓이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이것도 윗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AR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 2분의 1 곱하기 CR 2분의 1 곱하기 AR
2분의 1 곱하기 BR을 다 더해서 해줄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2분의 1 CR, 2분의 1 AR, 2분의 1 B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2분의 R이 다 같으니까 2분의 R로 묶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내심의 반지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보통 밑변 곱하기 높이이고 내심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쪼개가지고 2분의 반지름 곱하기 세 삼각형의 변의 길이 합으로 곱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 그림에서요. 삼각형의 원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약분시키면 4고요. 곱하면 24가 전체 넓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넓이요. 근데 이 넓이 24를 다른 식으로도 우리 접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연원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아래 삼각형. 그 다음에 저쪽에 요놈의 삼각형. 이거를 다 더하는 걸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높이가 다 뭐다? R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10으로 쓰면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R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R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넓이는요. 2분의 1, 여기 6이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R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R이고 두 번째는 4R이고요. 세 번째는 3R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5R 더하기 4R 더하기 3R이 세 개의 삼각형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 더하기 4 더하기 3 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12R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2R이 24니까 R은 2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봐서 풀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 아래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보시면 전체 삼각형 넓이 원래는 이제 2분의 1 윗변이 지금 12로 하면 12 곱하기 높이가 5라고 쓸 수가 있어서 30인데요. 근데 요 놈을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2분의 공식 바로 쓰면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삼각형 3개의 합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럼 지금 R이 얼마냐면 R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각각의 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쓰면 되겠습니다. 14 더하기 12 더하기 5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다 더하면 30이니까 2분의 R 곱하기 30은 15R이요. 그래서 15R이 30이니까 R은 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이 정도를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저번까지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에 대한 얘기였고 평행사변형과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서 간단히 보고 여기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요 그 정의 때문에 뭐였냐면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평행하잖아요. A, B랑 DC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AD랑 BC가 평행하다. 평행하면 뭐가 성질이 있냐면은 오른쪽 가서 요 마주보는 것끼리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AB랑 DC도 서로서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세 번째는요. 요 마주보는 것끼리 각이 같아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요 놈끼리도 각이 같아야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행하니까 이렇게 이으면요. 요 각이랑 요 마주보는 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랑 사실 여기 점이랑 사실 평행하니까 이 동의각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고 빨간색도 그런 식으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 각이랑 요 각이 더하면은 180도예요. 평행사변형에서 사실은 요 왼쪽에 표현한 요 초록색 요 x라는 각도는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 x랑 같기 때문에
x랑 얘 더하면 180도가 되겠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은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대각선 긋고 대각선 그었을 때 요 만나는 교점으로부터 이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OB의 길이랑 DO의 길이가 서로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O의 길이랑 OC의 길이도 서로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다 이런 대칭적인 성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문제로 가보시면 평행사변형일 때 다음 각도랑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가 5면은 여기도 아래도 뭐예요? 예, 5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5. 그 다음에 여기가 y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마주보는 각이랑 뭐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75도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197번도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2등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8이면 이 하나는 4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x도 뭐예요? 저 맞은 대각선이 5니까 얘도 5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얘들끼리도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서로 같다라고 두면 된다 이거죠. x 더하기 2가 2y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 빼기 1이랑 7이랑 같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2x가 8이니까 x는 4다. 그래서 x는 4인 걸 대입을 하면 2y는 6이거든요. 그래서 y는 2라고 쓰면 되겠더라 이거죠. 오케이.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어, 아래 198번도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각 A랑 각 B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2대 3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여기를 2K, 요거를 3K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2대 3을 2K, 3K의 각도를 가진다. 근데 아까 요 A랑 B를 더하면 항상 몇 도라고 했어요? A 더하기 B 각도하면 180도라고 했거든요. 서로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가 이제 A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도 여기도 A거든요. A랑 각도가 평행해서 같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B가 180도다. 그래서 A가 지금 2K이고 B가 지금 3K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180도예요. 그래서 5K가 180도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K는 5로 나누면 36도가 되겠더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K가 36도니까 저 A는 몇 도예요? 72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6도를 더입하면 뭐 B는 108도가 되긴 하는데 C의 각도를 구하라 이거군요. 근데 여기는 C는 저기 마주보는 A랑 같기 때문에 얘도 72도다 라고 쓰면 되겠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180도이다 해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00번도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이면 y도 몇 cm예요? 7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면은 x는 두 개 더해서 180도니까 60도라고 바로 가져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x, y 구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직사각형에 대한 성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이제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요 가로랑 가로끼리 사실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끼리도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 빨간색 길이, 파란색 길이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여기들이 다 직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서로서로 이등분이 됩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가 같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같은데 사실 얘가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생각하시면 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삼각형의 요 아래 그림에서 이 네 변의 길이가 사실 다 같기 때문에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35도면 얘도 35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180도에서 얘 두 개 더한 70도를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110도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직각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다시피 110도가 나왔지 얘가 직각 뭐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xy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 대각선을 교점을 기준으로 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0도면은 이쪽도 50도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x를 50도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이제 d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50도면 얘를 이제 40도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는 40도라고 쓸 수가 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각인 걸 활용을 해서 샬라샬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3번도 보시면 일단 y부터 구해볼게요.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에서 35도면 여기는 이제 90에서 35도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면 이제 55도인 것을 y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x는 그러니까 2등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한쪽이 6이니까 2배 하면은 x는 12cm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2등분 성질이랑 그 다음에 저 2배 성질 써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름모도 사실 비슷한데요. 마름모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렇게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했는데 얘는 성질이 내변의 길이가 같아가지고 대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2등분이 각각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네 개가 다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성질이냐 이렇게 직교를 해요. 수직으로 만난다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내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어쩌면은 서로 대칭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사소한 조건들이 좀 다르긴 한데 마름모일 경우는 대각선끼리 그으면은 서로서로 직각으로 만나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래로 바로 가보죠. 오른쪽 그림에서 ABCD에서 여기가 30도일 때 AOD 요놈의 크기를 구하라 이건데 대각선끼리 그은 뭐였어요? 얘가 직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60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마름모는 다 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60도면 여기도 60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206번도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도 마름모 속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긋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라고 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x를 6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60도면은 여기가 30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30도. 그러면은 이 y도 똑같이 이등변이기 때문에 얘도 30도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y도 30도 해가지고 쓰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성질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증명은 사실 하지는 않았지만 아, 가까이 성질 어쩌면은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터치하는 수준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의 성질까지만 하고 여기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이제 모든 사각형의 성질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요. 정사각형은 이렇게 모든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각들이 다 직각인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얘가 마름모이면서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사각형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직사각형 성질 때문에 요 네 개가 다 같고요. 그 다음에 마르모 성질 때문에 얘가 직각이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림에서 정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2면은 y는 4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인데 사실 요거랑 여기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직각이면은 나머지 각의 크기는 얘가 45도라고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예, 90도를 2등분하니까. 그래서 저기 x도 45도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208번 같은 것도 봐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정사각형에서 xy 크기를 구하자. y는 딱 보니까 몇 도냐면 90도거든요. 예, 정사각형에서는 마름모 성질을 따른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y는 9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 x는 뭘까요? 여기도 이제 마주보는 게 90도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시 다 같기 때문에 여기도 45도이고 여기도 45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도 45도.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남은 90도를 똑같이 절반 절반 가져가겠구나 라는 성질을 썼다 이거죠. 그렇고요. 209번 정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정사각형 ABCD에서 옳지 않은 것은 OC가 3이냐?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는 다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6이냐? AC는 이 대각선 두 개인데, 그쵸? 3이 두 개니까 6인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O가 60도냐? ABO, 요 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 같잖아요. 그럼 하나가 45도다 이거죠. 60도가 아니고. 3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C랑 BD가 수직하냐? 이게 수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AC가 이렇게 있고 BD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이렇게 직각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게 맞겠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OCD도 이등변 삼각형이냐? OCD는 이 친구로 말을 하는데, 그쵸? 여기 대각선이 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OD랑 O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등변 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원에서 활용되는 중심각, 원주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들.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외심, 내심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금 복습을 하셔야 아무래도 좀 체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보는 걸로 하고 여긴 넘어가서 이제 평행선과 넓이 부분부터 그리고 닮음 여기 입체도형은 사실 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 닮음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그 정도 해보면은 이제 도형이 어느 정도 얘기가 거의 중반부로 흘러가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